안녕하세요, 소설가 윤모씨입니다. 오늘은 코롱 모터스 미니 서초전 시장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 코롱 모터스 미니에서 2박 3일 시승 이벤트에 또 당첨이 돼서 이렇게 차를 받으러 왔습니다. 네, 여기 코롱 모터스죠. 네, 3도어라 그랬는데 아마 이 차 같아요. 시승 이벤트 당첨돼서 왔는데. 아, 그러시군요. 네네. 혹시 담당자가 박두경 주인님. 박두경 주인이요? 네네. 파란색이 예쁜 것 같은데. 에이스맨은 타봤으니까. 그리고 컨트리맨. 그래서 여기 서초 전시장에는 미니가 거의 뭐 종류별로 다 전시가 돼 있어서 된다. LG전자 된다. 아, 이 차량이 많네. 색깔이 예쁜가요? 좀 약간 부담되는 색깔인데? 미니니까 가능한 색깔이라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네네. 네, 일단 기름이 없잖아. 네, 오늘은 미니 3도어 쿠페로 장기 시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 이렇게 다가가면은 웰컴 세레모니를 해주네요. 네. 네, 그래서 헤드라이트도 이렇게 살짝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당연하겠지만은 이제 팀앱이 지원되기 때문에 목적지를 찍고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MC 국제 모터 페스티벌에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요걸 이제 리셋을 하고 갈게요. 초기화. 그래서 지금 291km를 갈 수 있는 연료 한 절반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1217km 정도 주행한 신차입니다. 크게 연비 운전을 신경 쓰고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평상시에 제가 다니는 습관대로 일단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하이패스가 안 달려 있어서. 카드를 터치해주세요. 카드 정상 결제되었습니다. 그냥 JCW가 아니고 그냥 미니 쿠퍼도 잘 나갑니다. 이게 차가 미션에 그 연결할 때 반응 속도도 되게 빠르고요. 악셀을 밟았을 때 응답 속도도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해요. 뭔가 반박자 느리다던가 그런 느낌은 안 들고 거의 뭔가 밟았을 때 바로 반응하는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출력 자체는 그렇게 높은 차가 아닌데 차가 가볍고 엔진이 그래도 힘이 좋다 보니까 차가 상당히 빠르게 잘 나갑니다. 차가 가벼운 게 차의 주행 성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가볍다는 거는 운동 성능에 있어서 뭔가 좀 많은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 좀 경쾌하게 드라이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고속 주행을 해보니까 알겠네요. 이 차가 서스펜션이 딱딱한 이유가 있어요. 네. 고속 주행에서 엄청난 안정감을 제공하고 고속 주행 시에도 차가 흔들림이 없다. 네. 확실히 이 차의 서스펜션은 딱딱합니다. 이 차의 서스펜션은 딱딱하고 지금 고속 주행을 하니까 더 단단함이 잘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세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승차감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승차감 같은 경우에 저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시트 같은 경우에도 마사지 기능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마사지 시트는 아니고 이 시트 등받이의 요추 받침대 부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좀 밀어줬다 당겨줬다 하면서 뭔가 마사지를 하는 듯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는 기능을 조금 더 발전시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의외로 이 차의 시트 포지션 같은 부분이 조금 높아요. 이게 지금 의자를 최대한 낮춘 상태인데 제가 키가 182란 말이죠. 근데 지금 모자를 뭐 썼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주먹 한 개가 안 들어갑니다. 이게 이게 지금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춘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핸들 같은 경우에는 핸들이 이렇게 좀 두께감이 좀 있다 보니까 다른 차에 비해서 뭔가 잡았을 때 안정감은 좀 많이 느껴집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은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요렇게 운전을 해라, 요렇게 파지를 해라, 그립을,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보통 저는 밑에를 잘 잡기 때문에 요 부분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가 좀 특이하게
그게 없어요. 이 차가 지금 현재 연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메인 화면에서는 없는 게 좀 특이합니다. 여기 이제 파워가 있고 그 주행 가는 거리, 이 연료 양이 있는데 현재 연비가 없어요. 연비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연비를 보려면 메인 화면으로 들어와서 얘를 누르면은 이제 실시간 연비가 여기서 이렇게 찍히거든요. 이 화면을 켜게 되면은 지도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 여기 허드에 뜨기는 하지만 이 전체 지도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특이하게 보통은 여기에 연비가 표시될 것 같은데 파워를 표시를 해놔가지고 뭔가 파워를 쓰지 않을 때는 이 데이지 꽃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요걸로 그냥 어느 정도 연비를 예측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게 다 이 디스플레이에다가 합쳐 놓으니까 조작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솔직히 조작성이 많이 떨어지고, 뭔가 메뉴를 잘못 눌러서 들어갔을 때 이 홈 버튼도 가려버리거든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걸 딱 했을 때 여기 지금 그 자판이 나오면서 홈 버튼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거를 키보드를 없애고 이런 식으로 다시 눌러야 된다. 보통은 여기 밑에 있는 이 메인 메뉴들이 다른 UI가 뜬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데, 얘는 사라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에어컨 조작이나 이런 것도 살짝 불편합니다. 지금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돼요. 이렇게 바로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안 되고, 이걸 눌러 가지고 드래그가 안 돼요. 드래그가 안 되고 터치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이 공조 관련해서 아쉬운 부분이 열선 시트는 있는데 통풍 시트가 없어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래도 이제 열선 시트랑 열선 핸들은 있습니다. 당연히 그 무선 카플레이 다 지원됩니다. 근데 다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이렇게 16:9 비율로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정사각형 비율로 나오고요. 이런 게 조금 어색합니다. 이 원형에서 네모가 나오는 부분은 조금 어색해요. 그 원래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이 T맵 UI를 쓰게 되면은 상당히 그래도 그 깔끔한 UI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게 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은 또 금방 눈에 익어요. 요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어시스턴트 모드를 켜게 되면은 알고리즘을 동작한 그 연산의 결과를 여기 바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어디에 내가 위치해 있는지, 차선은 어디를 인식을 했는지, 앞차와의 간격 유지를 위해서 앞차는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그런 기능이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허드에도 당연히 표시가 되거든요. 차선 유지 기능을 켜게 되면은 차선 유지랑 차선 이탈 방지만 해줍니다. 그래서 어시스턴트 드라이브 모드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 자율주행 레벨 2에 준하는 차간 거리 유지뿐만 아니라 그 차선 인식, 그리고 핸들 조향까지, 아답티브 크루즈 컨트롤이죠, 쉽게 말해서. 그게 다 되고, 그리고 차선 유지 기능만 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핸들에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어시스턴트 드라이브를 킨 상태고, 얘를 지금 안전거리 기능만 하게 되면은 그 핸들이 사라졌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 속도 유지랑 차선 이탈 방지만 됩니다. 그리고 어시스턴트 드라이빙 모드를 해야지 이 핸들 조향까지 돼요. 그래서 그냥 안전거리 제어만 딱 하게 되면은, 그 옆에 보시면은 지금 차선 인식한 부분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시스턴트 드라이빙 모드를 활성화를 하게 되면은 양쪽에 차선까지 인식을 하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얘를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작아집니다. 이렇게 헤어핀이 급한 도로에서는 안 돼요. 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가 안 됩니다.
딱히 뭔가 튜닝된 사운드 그 스피커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기본 스피커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일단 노래를 한번 들어봅시다. 소리를 좀 키워볼게요. 노래를 좀 들어봤는데요. 일단 저음이 좀 살짝 약하죠. 네, 저음이 살짝 약하고 어느 정도는 이제 사운드에 뭔가 좀 손을 대야 좀 풍부한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JCW로 가면은 스피커가 이제 다른 게 들어가서 좀 소리가 좋을 것 같은데 그냥 S페이버드까지는 소리가 뭐 딱히 뭔가 좋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네요.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을 마쳤고요. 지금 연비를 보면은 주행 시간은 대충 지금 2시간, 그리고 거리는 174km. 이렇게 했을 때 18.7이 나왔어요. 연비는 상당히 잘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차의 메뉴를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이 메인 화면에서 이렇게 넘기면서 차량의 각종 메뉴를 좀 볼 수 있고요. 드라이브 레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의 어라운드 뷰 카메라로 이 녹화를 해서 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드입니다. 폰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미니 앱에서 사진을 업로드를 하면은 여기서 사진이 바뀐다. 고카트 모드는 스포츠 모드,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쓸 수 있고, 코어 모드는 일반 모드, 그린 모드는 에코 모드. 그 외에는 뭐 크게 시트 컴포트에 이제 마사지 기능이 있고, 기존에 있는 모션 시트에 있는 기능을 조금 더 마사지처럼 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열선 핸들하고 열선 시트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실내 카메라가 여기에 이제 있는데, 여기에 있는 카메라로 이런 식으로 실내 카메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라운드 뷰 화면으로 이런 식으로 3D 뷰를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여기서 이렇게 반응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눌렀을 때 시점이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토 홀드 당연히 지원되고 스탑 앤 고도 지원됩니다. 휴대폰으로 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 허드 같은 경우에는 컴바이너 타입 허드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만 빛이 이제 반사가 되고 윈드실드에는 반사가 되지 않는 그런 타입이에요. 공간을 좀 적게 차지하고 좀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 별도의 계기판이 없기 때문에 이 허드의 유무가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이 옆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를 봐야 되는데 그럼 시선이 좀 분산되죠. 허드가 있는 페이버드 등급을 사는 게 맞다. 디자인이 둥글둥글하니 이뻐요. 디자인 자체는 되게 이쁘고 색깔도 이 민트색인데 민트색이 생각보다 이뻐요. 겉에서 봤을 때는 크게 옛날 미니랑 차이점이 없는데 이제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 조금 많이 바뀐 것 같고 18인치 휠인데 휠 디자인 자체는 역동적으로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휠 디자인은 이뻐요. 제일 많이 바뀐 부분이 이 테일 램프 이쪽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요게 각각의 뭔가 불이 들어와서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고급유를 넣어야 되냐 일반유를 넣어야 되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일단 스펙상으로는 민값이 91이라서 그냥 일반유를 넣어도 상관없는 수치긴 해요. 95는 이제 고급유. 일단 엔진 후드가 되게 크고 여기까지 다 열리네. 여기까지. 이건 몰랐네. 댐퍼로 그냥 이렇게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좋은 거는 워셔액 주입구가 앞에 있어서 좀 흘릴 일이 적겠네요. 워셔액 넣기 좀 편하게 생겼다. 트렁크를 보게 되면은 삼각대가 여기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제 트렁크 위에 커버가 있고, 트렁크 공간은 상당히 작아요.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작아서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게, 차가 이게 레이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일걸요? 이 헤드룸 공간은 주먹 반 개 정도 들어가는 버킷 시트처럼 잡아줘서 나름 푹신하고 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파노라마 썬루프, 이게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선바이저랑 동시에 열리지는 않고, 이거는 수동으로만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 사이드 미러가 조금 큰 게 이 차의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옆차가 잘 보인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저기 점선 있는 부분이 약간 볼록 처리가 돼 있어서 사각지대 없이 좀 더 잘 보이는 효과를 보여주고요. 조수석에 있는 사이드 미러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당연히 블라인드 스팟 딕테이션 되고요.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서 음질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도어 포켓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여기도 물병을 놓기에도 조금 작은 공간, 오토 와이퍼 지원하고요. 오토라이트 지원되고, 송풍구 같은 경우에는 얘는 세로고 여기는 일자로 쭉 이어져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무선 충전이 가능한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 요게 이제 기어 조작 노브, 파킹 브레이크, 엔진 스타트, 이 드라이브 모드 변경, 요게 이제 음량 조절, 누르면은 음소거가 돼요. 비상 깜빡이가 물리 버튼으로 있는 게 괜찮고요. 테이크아웃 컵을 놓으면은 두 개가 충분히 들어가는, 그리고 여기 또 작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 얘는 분리할 수 있을 것처럼 생겼지만 분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USB-C 단자 2개, 여기 12V 아울렛, 그리고 여기 이제 팔걸이가 있는데, 얘는 여기 안에 수납 공간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작게 팔을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뒤에는 어떻게 타냐 하면은, 이제 얘를 제껴서 시트가 앞으로 움직이죠. 시트를 접고 앞에 의자를 놓게 되면은, 이게 지금 앞으로 가장 당긴 상태거든요. 최대한 앞으로 당겼을 때 여기 주먹 1개 정도 공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로 당기면은 뒷자리도 나름 탈만하다. 앉았을 때 제 키가 180인데 머리가 닿진 않아요. 머리가 닿진 않고 아슬아슬하게. 다만 여기가 닿아요. 여기 요 부분이 닿습니다. 컵홀더라든지 그런 걸 놓을 수 있는 공간은 이쪽에는 없고, 여기 1개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창문이 그래도 생각보다 커서 개방감은 좀 있어요. 이게 창문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데, 앞에 의자를 최대한 뒤로 민 경우에는 여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예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못한다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소픽스가 지원이 돼서 뭐 카시트 같은 거를 꽂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앞을 앉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앞을 앉게 되면은, 와, 겁나 좁습니다. 겁나 좁고, 이 지금 브레이크도 밟기 힘든 그런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기 편하려면은 한 이 정도? 손 딱 했을 때 이 정도 공간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했을 때 뒤에 주먹 1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 뒤에 못 앉는다는 얘기거든요. 키가 조금 작거나 여성분이다 해서 조금 더 당긴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보면은 주먹이 이제 1개 반 정도 들어가서 이렇게 해도 좀 불편해요. 이렇게 해도 뒷자리는 못 앉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글로브 박스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차가 이제 자율 주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 보조 장치를 켜고 살짝 움직이면은 주차 공간을 이제 찾아요. 얘가 후진 주차 시작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주차를 하기 시작합니다. 옆에 차가 있는 상태고요. 이건 상당히 빨리 움직여서 좀 불안한데. 주차는 되게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이 되네요. 뒤에 이제 연석이 있는데, 한 번 더 가나? 차가 살짝 삐뚤죠, 지금?
그래서 한 번 더 정렬을 해서 이렇게 차가 이제 주차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후진 보조 장치 시작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왔던 길 그대로 뒤로 가는 것 같은데, 일단 주행을 좀 해볼게요. 일단 주행을 조금 해보고 후진 보조 장치 시작을 누르게 되면은 후진 기어를 체결하고 악셀과 브레이크는 직접 해야 되고 왔던 길 그대로 후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믿어도 되는 거지 이거? 왔던 길 그대로 후진을 하는데 왔던 길을 기억해 가지고 옆에 차 있는데 악셀하고 브레이크는 직접 직접 조향을 해야 되고요. 핸들만 이제 차가 자동으로 제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악셀을 밟으면은 아까 제가 주차돼 있던 위치로 그대로 다시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왔던 길 그대로 다시 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미니를 타고 이제 반납을 하러 갑니다. 여기 이제 보령에서 소초까지 지금 몇 시간이나 걸리는 거야 이거? 2시간 넘게 걸리는데 지금 3시간 걸리는데 보령에 AMC 국제 모터 페스티벌을 이제 갔다 오고 이 누적거리를 이렇게 보면은 337km를 탔고 연비는 16.9를 찍었어요. 최종 연비는. 그 중간중간에 차가 많이 밀려가지고 막 서행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연비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어쨌든 공인 연비보다 훨씬 높은 연비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제 차를 반납을 하러 갑니다. 이제 여기 서초 다 왔거든요. 차가 오늘 엄청 밀려